네, 우리 저번 영상에서는 알켄의 산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알켄의 산화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염기일 때, 그러니까 OH-가 많이 있을 때, 뭐로 KMnO4로 산화를 시켜주게 되면 우리는 생성물은 다이올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다이는 두 개 있을 때 붙는 거죠. 올은 알코올을 올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두 개의 OH 기가 첨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클로헥센을 산화시켜주게 되면 뭐 OH일 때, 염기일 때, 그리고 KMnO4일 때는 얘는 이중결합 자리에 다이올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우리 저번 시간에 다뤘었고요. 메커니즘도 한번 보여줬었고, 두 번째로는 알켄 산화를 산에서도 산성인 조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H+가 많이 있겠죠. 산화제는 여전히 똑같이 KMnO4로 했을 경우 이때는 또 몇 가지가 또 나뉘어집니다. 1차 카본일 때, 1차 탄소일 때, 그리고 2차 탄소일 때로 크게 나뉘어지고요. 또는 3차 탄소일 때, 3차 탄소일 때 각각의 최종 생성물이 다르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탄소와 상관없이 이처럼 산에서 우리가 여기서 키를 볼 거는 이 산조건일 때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면 뭐가 있을까? 책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책에서는 이런 게 있네요. 이게 아니고 C에 이처럼 카본 이중결합일 때, 알켄일 때, 산성 조건일 때는 여기 있는 이 이중결합이 깨진다는 겁니다. 1차, 2차, 3차 탄소에 상관없이 무조건 산일 때 알켄을 산화시키면, 산 조건일 때 알켄을 산화를 시켜주게 되면 이중결합, 카본 이중결합이 무조건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져서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얘는 3차 탄소죠. 얘도 3차 탄소고, 이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여기에서 케톤이 만들어집니다. 케톤. 이거 하나와 이처럼 이렇게 이처럼 결합이 깨지면서 케톤이 각각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 이 탄소와 여기 있는 이 탄소와 탄소 이중결합의 탄소 이중결합의 탄소에서 수소가 하나도 없을 때,
없을 때는 결과물은 뭐냐? 두 개의 케톤이 만들어진다 입니다. 케톤이 만들어진다 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수소가 하나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가 하나일 때. 그러면 뭐가 있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CH3 그 다음에 C에 CH3 이중결합이 들어가고 CH3 자, 이처럼 탄소 이중결합을 하고 있을 때 산에서 산화시켜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탄소는 수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탄소는 수소가 하나 있고, 얘는 1차 탄소, 이거는 날립시다. 이처럼 얘는 탄소고 얘는 두 개 결합하고 있으니까 얘는 2차 탄소죠. 2차 탄소고 얘는 1차 탄소. 1차 탄소인데 수소가 하나 있을 때 얘는 수소가 없죠. 그런데 산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니 1차적으로 탄소 이중결합은 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CH3 물론 이제 H에서 산화시켜주는 거죠. KMNO4로 CH3 C에 얘는 수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케톤이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키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소가 하나 있죠. 수소가 하나일 때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집니다. 카르복실 애시드.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 순서를 바꿔볼게요. CH3 먼저 적어볼게요. CH3에 C에 OOH 이처럼 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진다 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탄소가 하나도 없을 때는 이처럼 키톤이 만들어지게 되고, 탄소 이중결합의 탄소에 수소가 하나 있을 때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수소가 없을 때, 그리고 여기서는 수소 개수가 한 개일 때 카복실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수소가 두 개 있을 때는 뭐가 만들어질까라는 겁니다. 수소가 두 개 있을 때는 CO2와 카복실산이 만들어진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가 두 개 있을 때는 CO2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3메틸N이라는 애 있는데 CH3 CH2 C CH3 CH에 CH2 얘가 산일 때 KMNO4 썼을 때 어떻게 될까? 자, 여기 있는 탄소 이중결합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이 탄소의 두 개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탄소는 수소를 1개, 오른쪽 탄소는 수소를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산성에서, 산조건에서 산화를 시켜주니 1차적으로 탄소 이중결합은 깨진다 입니다. 깨지게 되면 그럼 2개를 적어주는 거죠. 하나는 CH3, CH2, 그리고 여기는 메틸기가 하나 붙고 CH에 그 다음에 C가 있게 되는 거죠. 수소가 하나만 있을 때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COOH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수소가 2개 있을 때는 CO2가 만들어집니다. CO2 얘는 가스를 해서 증발되겠죠. 증발이래. 날아가겠죠. 이처럼 이렇게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된다입니다. 자, 그래서 알켄의 산화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알켄의 산화는 크게 염기 조건에서 산화를 시켜주게 되면 결과물은 뭐가 나온다? 다이올. 그러니까 2개의 OH-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 이중결합에. 그러니까 염기일 때는 이중결합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점은 이중결합 깨지지 않는다. 그런데 산성일 때 H+가 많을 때죠. 이때 산화를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탄소 이중결합이 이중결합의 수소의 개수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즉 생성물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소가 하나도 없을 때 0개일 때 이때는 2개의 케톤이 만들어집니다. 무조건 탄소 이중결합은 깨집니다. 분리, 이런 분리는 무조건 공통입니다. 수소가 0개일 때 이때는 2개의 케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소가 1개일 때 이때는 카복실릭 애시드, 카복실산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가 2개일 때는 수소를 2개를 가지고 있는 탄소는 CO2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알켄의 산화는 산성일 때, 염기성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산성일 때는 이중결합이 1차적으로 무조건 깨지는데, 깨지고 나서 그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탄소의 수소의 개수에 따라서 1개도 없을 때,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만들어지는 생성물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0개일 때는 케톤, 2개의 케톤이 아니고 케톤입니다. 케톤. 그리고
왜? 하나의 탄소는 없을 수도 있고, 둘 다 없으면 두 개의 케톤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 하나의 CH가 있고 하나가 없으면 이때는 카복실릭 애시드와 케톤이 만들어질 거고, 또는 0개, 2개면 케톤과 CO2가 만들어질 것이고, 1개면 2개의 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질 것이고, 수소가 1개, 2개일 때는 카복실릭 애시드와 CO2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 이 탄소의 수소의 개수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는지만 알고 있으면 교과서 책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예문 4.3 잠시만요. 예문 4.3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이거예요. 산성 수용액의 KMnO4와 반응시켜 아세톤과 프로판산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알켄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산성용액에서, 산성용액이니까 이 조건인 거죠. 그리고 이 조건에서 KMnO4를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KMnO4를 가지고 산화를 시키니까 생성물이 뭐다? 여기에서는 어떤 반응물이 있겠죠. 생성물이 아세톤과 프로판산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생성물이 2개로 나왔다는 얘기는 카본 이중결합이 절단되어졌다 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면 아세톤이 어떤 구조가 되어 있고 프로판산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아세톤의 화학식은 이렇습니다. 양쪽에 메틸 그룹이 있고 CO 이중결합이 있고 이렇게 얘가 아세톤이고요. 프로판산이니까 카본이 3개 CH3 CH2 그리고 COOH 얘가 프로판산인데 프로판산은 끝에 카복실릭 애시드죠. 카복실산이 붙어 있습니다. 카복실산이 있고 여긴 하나는 이처럼 키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케톤이고 얘는 카복실산. 자, 어떤 조건일 때 케톤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케톤이 만들어질 조건은 탄소 이중결합에 수소가 하나도 없을 때는, 수소가 0개일 때는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이 수소가 0개일 때는 케톤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한쪽은 수소가 없는 그런 화합물일 거고, 반대쪽은 카복실산은 수소가 1개 있을 때, 그러니까 이중결합할 때 여기서는 수소가 하나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경우 얘의 탄소는 이제 카복실산이 만들어질 것이고, 얘는 물론 이제 이 이중결합은 깨지겠죠. 브레이크 되는 거. 카복실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는 케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케톤이 만들어지는데 이 양쪽에 뭐가 있어요? CH3가 2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는 CH3가 이렇게 붙어야겠죠. 맞죠? 그리고 이 카복실산 붙어 있는 여기에는 CH2, CH3가 붙어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CH2, CH3.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
이 반응물이 있으면 이 반응물이 산성 조건일 때 KMnO4로 산화시켜주게 되면 아세톤과 프로판산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화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산성에서 그 수소의 개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생성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물 또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성물을 알면. 자, 문제 4.9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 2 다이메틸 사이클로헥센과 다음을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반응 생성물을 예측해라 라는 겁니다. 자, 1, 2 다이메틸 1, 2 다이메틸 다이메틸 사이클로헥센. 헥센을, 자, 1번은 KMnO4와, 이거니까 얘는 산성이죠. 산성 조건. 자, 그러면은 1, 2 다이메틸 사이클로헥센의 구조를 우리는 그릴 수 있어야겠죠. 자, 사이클로헥센이니까 이렇게 붙여놓고 육각형 그려놓고 1, 2 다이메틸 1번 탄소와 2번 탄소에 메틸기가 붙어 있게 되고 이중결합은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KMnO4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서? 산성 조건일 때. 자, 그러면은 산성이니까 이중결합은 깨지는 거죠. 자, 여기는 탄소가 이 두 개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는 이중결합이 1차적으로는 깨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 탄소에는 하나, 둘, 셋, 여기는 수소가 하나가 있는 거네요. 여기도 수소가 하나가 있는 거고, 수소가 하나일 때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카복실산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산화시켜주게 되면 이 고리는 깨지게 되죠. 고리 링 오픈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되면 뭐 구조는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C O H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기에서 얘도 C O H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 이러한 생성물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자, 2번은 KMnO4와 OH, 그리고 얘는 염기죠. 이 조건일 때 물도 있고, 이 조건일 때 생성물은 뭐냐? 생성물은 염기일 때는 다이올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이클로헥센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다이올 OH가 붙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리고 여기는 이중결합은 없어지게 되고, 이게 바로 생성물이다 라는 겁니다. 염기일 때.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장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명구조 그리는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컨주게이션 화합물, 컨주게이션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콘주게이션 화합물. 컨주게이션 화합물은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탄소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화합물들을 우리는 컨주게이션 화합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공명구조를 그리는 겁니다. 자, 예문 4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왜 나이트로메테인의 두 NO 결합이 동등한지 공명구조를 이용하여 설명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나이트로메테인이 이렇습니다. CH3N 이렇게 생긴 A인데 그리고 얘의 공명구조를 그리라는 거죠. 자, 공명구조는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를 나타내 줌으로써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구조가 공명구조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도 우리는 전자이동만 쉽게 시켜주면 됩니다. 전자이동만 시켜주려면 여기서 이렇게 먼저 이동을 시켜주게 되고, 그럼 여기는 이중결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전자 하나가 결합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전자가 이렇게 아니다, 잠시만.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가 다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리면 있고, 여기는 여전히 플러스고, 그러면 여기서는 아래쪽이 전자 두 개가 전자상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 비공유 전자상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중결합에 있는 이 전자쌍이 산소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단일결합이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차지가 되는데, 원래는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 더 넘어온 거죠. 여기가 세 개.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두 화합물은 서로 공명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세틸렌 화음이온 형성이라는 겁니다. 아세틸 음이온 형성이라는 건데요. 얘는 뭐냐면 이제 어떠한 삼중결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화물과 아주 강력한 염기성 물질과 반응을 했을 때 NH2 이와 같은 아주 강력한
염기 화합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는 NA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이온이겠죠. 자, 그럼 Na 플러스 이온과 NH2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데, 이 아민 이게 워낙 강력해서 여기 있는 수소를 그냥 바로 빵 가지고 와 버립니다. 그리고 전자를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는 NH3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H와 카본의 음이온,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얘가 아세틸렌 음이온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문 4.7을 한번 볼게요. 먼저 예문 4.6을 한번 볼게요. 예문 4.6. 예문 4.6 문제는 4메틸헥스1아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어떤 생성물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4메틸헥스아인도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그리면 CH3, CH2, CH에 CH3, CH2, C에 CH. 얘가 수화 반응이니까 물과 반응하는 거죠. 물과 반응하는데 이때는 촉매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는 말 그대로 이때 얘는 산촉매입니다. 산촉매. 자, 이때는 얘가 어떻게 되느냐,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아이온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얘는 산촉매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 하나, 삼중결합 중에서 파이 결합이 수소를 가지고 오고 얘는 땡 떨어지면서 원상복귀 물로 가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탄소 중에서 수소가 어디에 붙을 거냐, 여기는 수소가 없고 여기는 수소가 하나 있죠. 그러니 여기는 수소는 1로 결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결합이 마무리가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이쪽 탄소에는 OH가 붙는 거죠. OH. 여기는 H가 붙고 이걸로 끝입니다. 한번. 그리고 또다시 한번 이 화학 반응을 또다시 반복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 적어 봅시다. CH3, CH2, 가 되고 C에 한쪽은 OH가 붙고 이제 여기는 이중결합이 남게 되고 CH에 수소가 붙는 거죠. 여기서 또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수소는 또다시 이쪽에 붙겠죠. 여기 수소가 더 많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또다시 OH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하면, 물이, 자,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여기서는 카보케타인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전자쌍이 이렇게 이동 먼저 합니다. 이동을 먼저 하게 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CH3, CH2, CH3, CH2에 단결합이고, 이건 이제 CH 쓰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는 이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 OH에 이거 플러스니까 주변에 있는 OH-가 수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공격을 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케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세틸렌화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그 아인의 그 반응식인 거죠. 자, 그런데 이와 다르게 예문 4.7 한번 볼게요. 자, 4.7의 문제는 펜트 1아인을 합성하려면 어떤 알카인과 어떤 할로젠화 알킬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펜트 1아인을 보자는 겁니다. 뭐와 반응을 시켰을 때, 그리고 뭐와 반응을 시켰을 때 펜트 1아인, 그럼 얘는 그려야 되겠죠. 화학식을, 분자식을. CH2, CH2, CH3. 얘가 펜트 1아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화합물이 있어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자, 삼중결합에 이거는 이만큼 있는 곳에서 얘가 이만큼이 들어온 케이스인 거죠. 얘가 딱 들어온, 이게 첨가가 된 거예요. 첨가. 삼중결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아세틸렌화 음이온 H와 얘를 NH2로 반응을 해주면 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떨어지면서 이 마이너스가 바로 수소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H-와 C에 마이너스 음이온이 있고, 얘랑 뭐랑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H, C, CH2, CH2, CH3. 그러니까 이만큼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가 얘가 있어야 될 프로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화합물이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얘도 똑같이 써줍니다. CH2, CH2, CH3가 들어오려면 얘가 사실은 플러스 케타이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케타이온. 얘가 음이온이니까. 그래서 얘가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해서 결합시키는 거죠.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게 할로젠 화합물을 써주면 됩니다. Br. 그러면 얘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 공격하면 이렇게 결합이 똥 끊어지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4장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건 다 다루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5장의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